안녕하세요. 폴리파고스입니다. 오늘은 나무의사 2차 시험의 서술형 문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기누설이니 귀 쫑긋 하시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 배점이 높은 문제부터 서술합니다. 서술형 필기시험의 총 시험 시간은 150분입니다. 150분을 총 배점인 110점으로 나누면 1점당 할당된 시간은 1분 20초 정도입니다. 따라서 50점짜리 종합 진단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술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은 약 70분 정도입니다. 배점이 높은 것을 감안하고 좀 더 여유를 주어야 하므로 후하게 시간을 배정한다 해도 최대 90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또한 시험지 한 페이지를 수기로 작성하는데 약 12에서 15분이 걸립니다. 따라서 모범 답안을 준비하실 때 각 문제 이용당 적당한 페이지 분량으로 준비해야 하며 종합 진단형 문제의 경우 약 6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보기는 나무의사 3회 2차 시험 서술형 필기시험 문제입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것은 각 문제의 배점입니다. 처음 시험을 보시는 분이라면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1번부터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한 번 떨어져 보신 분이라면 50점짜리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좌측은 나무의사 시험의 답안지입니다. 일반 사항에 보시면 답안지 작성 시 문제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작성하여도 되나 반드시 문제번호 및 문제를 기재하고 해당 답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굳이 1번부터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문제번호와 문제를 기재하되 긴 경우 요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좌측의 4번 문항의 답을 먼저 서술한다면 문제와 조사 내용을 모두 다 적을 필요가 없고 문제만 적고 서술을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 팁,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은 미리미리 챙기세요. 사실 저는 나무의사 2회 1차 시험을 통과하고 2회 2차 시험을 치렀습니다. 물론 낙방을 하고 더 공부를 하다 보니 그만큼 더 나무의사의 자질을 갖추게 되어 힘들었지만 아까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합격을 예상했던 저는 결과를 받아들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회 2차 시험을 치르고 나서야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회 2차 시험에서 제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다음 이유였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회 2차 시험을 준비하던 저는 제 실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지워지는 펜으로 유명한 프릭션이라는 펜을 사용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던 도중 서술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지우던 도중 감독관이 제 행동을 본 것입니다. 그러더니 바로 펜을 회수하고 다른 볼펜을 주었습니다. 감독관에게 다시 써야 하는지 물었지만 그냥 계속 시험을 보라고 했습니다. 2회 2차 서술형 시험이 나름 쉽다고 생각한 저는 약 1시간 반 만에 시험을 끝내고 퇴실을 했습니다. 만약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라면 다음과 같이 했어야 합니다. 1. 지워지는 펜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잘못 서술한 부분은 두 줄로 긋고 수정을 합니다. 3. 잘못 서술한 내용이 너무 많은 경우 답안 전체에 X 표시를 합니다. 다른 유의사항도 많으니 시험 보기 이전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시험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팁, 문제를 확인했으면 주요한 키워드 위주로 미리 연습장에 적어 놓습니다. 시험은 9시까지 입시를 하면 9시 20분까지 출석을 체크하고 문제지와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먼저 문제지의 페이지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시험지를 나눠주고 동일하게 인쇄 분량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줍니다. 답안지의 앞 4장은 연습지입니다. 이 연습지는 채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 문제의 정답을 주요 키워드 위주로 연습지에 적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다 보면 한 문제 풀 때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 30분이 걸리기도 하므로 그 과정에서 알고 있는 답도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알고 있는 건데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초조해지고 긴장하게 되며 시간 관리를 못해 알고 있는 다른 문제도 놓칠 수 있습니다. 미리 답을 적어 놓았다면 연습지를 살짝 들춰보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해결되니 꼭 알고 있는 답은 키워드 위주로 연습장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팁, 다단 목록으로 서술된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서술합니다. 채점자는 이미 수험자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수많은 논문에 익숙해져 있어
목차만 보고도 수험자가 어떤 내용으로 전개를 해나가는지 쉽게 파악합니다. 하지만 목록에 정리도 되어 있지 않고 두서없이 내용을 전개했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서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목차를 잡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제목은 가능하면 시험지에 세로줄 안쪽에 넘버링을 하고 같은 급의 제목은 같은 위치에 있게 하여 채점자가 목차를 먼저 읽어낼 수 있도록 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팁. 종합서술형 문제는 직접 진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범 답안이 있을 뿐 정답이란 것은 없습니다. 문제 3. 공통 원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 수목의 사진이다. 피해 원인과 방제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이 문제의 답을 누가 정확히 무엇이다 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사진만 보고 단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너무 정답에 연연할 필요 없고 정말 진단하듯이 서술하면 그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시험에 출제된 사진은 이보다도 선명도가 딸려서 사실 피해를 정확히 확인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이라는 정기간행물의 제초제 피해로 분류된 사진입니다. 제초제 피해, 제설제 피해, 고온 피해, 흡집성해충에 의한 피해 등 잎에 발생하는 피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기도 힘들 뿐더러 정답을 맞추겠다고 접근하시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종합진단형 문제처럼 예상되는 피해의 원인을 열거하고 추가 진단 방법 및 방제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흡집성 해충에 의한 피해라고 서술하다가 제초제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 서술하였습니다. 배점도 낮고 예상되는 모든 피해를 서술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출제자는 수험자가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살피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1차 시험은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면 어느 정도 합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도 비전공자일 뿐 아니라 실무적인 경험도 없기 때문에 교재에서 말하는 원칙적인 부분만으로는 궁금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답합의 정도가 얼마 이상이어야 답합 피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본서에는 경도계로 답합 정도를 측정한다 라고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사이트에 가시면 이러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해당 자료를 읽다 보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건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중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이라는 자료는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필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클로버더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